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소개해 주실 영화 제목부터가 일단 너무 특이해서요. 네.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네. 원래 제목이 이래요. 이게 원래 제목인 거죠? 네.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라고 네. 하는 제목인데 일본 영화입니다. 예. 그리고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 그만두는 내용이에요. 이 영화 시작을 하면 초반에 네. 이제 뭔가 약간 알 수 없는 영상 같은 게 좀 지나가고, 그러니까 어떤 남자랑 아이랑 둘이 하는 어떤 이야기가 잠깐 흘러간 다음에 본격적으로 영화가 시작하면 이제 TV에서 어떤 남자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TV에서 어떤 랩이 나오는 거예요. 네. 프로듀서 101 그런 건가요? 쇼미더머니 같은. 네. 네, 그래서 랩 가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월요일 아침 죽고 싶네. 화요일 아침 아무 생각 안 나. 수요일 아침 숨이 막혀. 랩으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일본말로 돼 있는 거라 가지고요. 목요일 아침 그나마 좀 낫네. 금요일 아침 약간 기뻐. 가장 기쁜 것은 토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 벌써 우울해지지라는 가사로 랩을 하고 있는 거예요. Check it out. 예. 요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주인공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거 내 얘기네라고 하면서 출근을 합니다. 근데 출근을 하면은 그 회사의 풍경이 어떤 식이냐면 일단은 이렇게 그 방 하나에 직원들이 쭉 그 책상에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쪽엔 부장님 네. 있고. 근데 여기서 이 직원들이 딱 출근을 해서 일단 딱 정각 이를테면 8시 반 출근 이렇다고 네. 치면 그 시간이 되면 모두가 딱 이렇게 줄을 맞춰서 이렇게 체조를 합니다. 다 함께 소리를 내서 체조를 하고. 그래요? 예. 오늘도 매출 화이팅 이런 걸 해요. 일본 영화스럽네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도 아마 그런 곳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영업부예요. 그러니까 예. 영업부서라고 하면 실적 때문에 굉장히 압박이 심한 곳인데 이 회사는 그중에도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 압박을 주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굉장히 젊은 네. 이제 이 팀에서 거의 막내쯤 되는 남자 직원입니다. 근데 이 직원은 이제 막 일을 배우는 상황이고 사실은 약간은 좀 이렇게 서툰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적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 윗사람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구박을 하거나. 예, 구박을 하거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자꾸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서 더 크게 바닥에 엎드려서 사과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윗사람은 봐주는 법이 없고, 그리고 이를테면은 이제 야근을 하는데 야근할 때도 택시비,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차비를 줘야 되는데 차비도 주지 네. 않고 수당도 없고 그냥 자기가 일을 끝낼 때까지 마냥 집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고향 집에서는 계속해서 언제 오니, 거기 맛있는 케이크 집도 있다며 언제 네. 한번 사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예. 이 주인공은 전혀 이제 그런데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예. 근데 하루는 이제 그렇게 너무 심하게 혼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려고 퇴근길에 그 지하철역에 이렇게 서 있는데 지하철에 들어오는 걸 보는 순간 갑자기 너무 이제 자기가 이 괴로운 마음이 심해지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렇게 몸이 약간 기우는데 누군가가 그때 확 몸을 잡아채서 구해줍니다. 근데 예. 그 사람이 자기가 구해준 남자가 야 누구야 하면서 갑자기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네네. 옛날 동창인 거예요. 그래서 나 누군데 야마모토인데 기억 안 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네. 이제 옛날에 오랜만에 만난 예. 친구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와의 좀 기묘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의 우정 이야기와 이 회사에서의 어려운 일이 쭉 진행이 되다가 네.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사실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었던 거예요?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친구는 그럼 왜 나타났는가? 그 친구도 그리고 알겠다. 예, 약간의 이제 뭔가 이 추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예.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 주인공은 지금 이 험난한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같이 펼쳐지는 영화고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이거 그럼 이게 잠깐만이라는 거는 일시적이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죠.
근데 그건 이제 영화를 보시면 후반부쯤에 이 잠깐만이 무슨 뜻인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영화를 안 본 상태에서 이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이거는 나 얼마 있다 다시 올 거야. 약간 그렇게 들리는데 그건 아닌가 보죠. 그런 뜻인데 그게 약간 영화를 보시면 다른 뜻이 되는 그래요? 것이죠. 예. 그걸 말씀해 이걸 주시면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냐에 따라 다릅니다. 예. 스포일러가 되는 거죠? 스포일러가 되죠. 알겠다. 눈치챘어. 아니 이분 노래 너무 나갈 스포일러를 좋아하셔가지고 물어봐야지. 네. 예,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 정말 일본의 직장 문화가 이럴까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이게 일본에서 과장된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드는데. 최근에 그 굉장히 몇 년 동안 이슈가 된 게 블랙 기업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일본에서 블랙 기업? 네, 그렇죠. 어떤 기업을 블랙 기업이라고 해요? 블랙 기업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회사예요. 일단 잔업이 너무 많고 야근을 너무 많이 하는데 야근에 대해서 수당도 주지 않고 심지어는 그 야근에 대한 인정도 해주지 않고 너무 혹사를 해서 일단 직원들이 과로로 인한 사망이나 자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일본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유명한 광고 회사에서 이제 젊은 직원이 과로로 인한 자살을 하면서 이런 문제가 더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온 그런 케이스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요새 뭐 취직하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요새 또 굉장히 취직이 잘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한 번 들어간 회사에서 너무 이제 일을 많이 시키고 또 한 가지는 왜 직장에서 그 과로하는 경우 사실 저도 이제 그렇게 일을 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 보면은 왜 선배들은 다 일을 잘 하잖아요. 네. 선배들도 다 밤을 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 다 했는데 집에 가도 된다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일본도 라든가. 그런 거예요? 일본도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이런 일본에서 그 블랙 기업 문제들이 워낙 심각하게 많이 다뤄지다 보니까 책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책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한 달에 그 잔업이 80시간 이상인 경우는 이 과로사의 위협이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기업은 아직은 그런 기준이 없죠. 그러니까 일테면은 뭐 시간 외 근무가 몇 시간 이상이면 그때는 과로사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때는 더 이상은 일을 시키지 말라든가 이런 식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일본도 그게 처음부터 잘 되어 있다기보다는 이제 아직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오죽하면 이런 영화가 나왔겠어요. 사실 뭐 OECD 국가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제일 높은 축에 속해서 그렇죠. 일본은 그런 게 없을 줄 알았는데도 그런 문화도 있고 심지어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그렇죠. 또 저는 이런 게 좀 대두가 되고 우리나라도 요새 근로시간 단축한다 이런 얘기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사회에서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좀 원하는 쪽으로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런 것들이 좀 좋아지면 좋겠다라는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회사 일에 찌든 그런 분들이 보시면 좋을 영화 그 약간의 치유가 돼요. 근데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지는 면이 있죠. 이를테면은 회사를 그만두겠다라고 결정을 쉽게 하지 못하죠. 쉽게 할 수가 없죠. 이를테면은 이 주인공 같은 경우는 아직은 나이가 젊기도 하고 자기한테 이제 자기가 부양해야 될 뭐 가족이나 뭐 아이가 있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아직은 기회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제 뭐 다른 직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사의 폭언이라든가 아니면 갑질, 폭력적인 이런 것들을 그냥 꾸준하게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참 보고 나면 마음이 복잡한. 뭐 요새 우리 퇴사학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게 또 이제 요새 대두가 되고 있군요. 자, 영화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장미여관입니다. 로망. 네, 이번에는 책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책은 어떤 책 들고 오셨어요? 네, 책 제목이 뉴스가 위로가 되는 이상한 시대입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이게 책 제목인가요? 네. 오늘은 제목들이 다들 다 길고 서술형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뭔가 제목에 메시지가 다 담겨 있네요. 뉴스가 그렇습니다. 위로가 되는 이상한 시대입니다. 그래요. 사실 요새 워낙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또 그런 것들이 여과 없이 또 보도를 타면서 충격을 그렇죠. 줄 때도 네. 있는데 한편으로는 뉴스가 위로가 되는 이상한 시대입니다. 네. 이게 어떤 책인가요? 일단 이 책을 쓴 작가가 JTBC 뉴스룸에서 팩트체크라는 코너를 오랫동안 메인 작가를 했던 사람이고 예. 지금은 이 뉴스룸 메인 작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이 JTBC 뉴스룸이라는 이 뉴스 프로그램 작가로 일을 하면서 그다음에 그 이전에도 시사 프로그램들 작가를 다른 방송국에서 했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이야기를 여러 모아서 특히나 지난 1년 정도를 떠올려 보시면 이 뉴스라는 게 정말 한국 사회를 바꿨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처음에 뉴스, 네. 네. 특히나 정치적인 사안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사건들까지가 아마 나중에 역사책의 기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예. 예. 근데 그런 점을 떠올려 보신다면 이제 그런 보도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이제 이 작가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뉴스 프로그램 작가가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보통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뉴스룸 같은 경우는 예전에 손석희 사장님이 라디오 프로그램 했을 때 네. 그때 작가들이 같이 다 이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는 것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작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작가가 안 보이잖아요. 앵커가 보이고 기자가 보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니 카메라맨은 그 영상을 찍고 기자는 자기가 그 기사 보도해서 리포팅을 하고 앵커는 진행하면 되는 건데 작가는 뭐 하는 사람인가 생각하실 텐데 사실 이 뉴스 프로그램 이나 아니면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작가가 정말 많은 일을 합니다. 섭외도 특히나 맞아요, 많이 맞아요. 담당을 예. 하니까. 일단은 뭐 초반에 제보 받는 것도 예. 작가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말씀하신 섭외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취재한 게 있으면 일테면 더블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맞는지에 예.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또 작가가 하는 경우도 있고 자료 조사부터 해서 그렇죠. 어마어마한 양의 자료를 정말 팩트를 가려내야 하고 네, 여러 가지 맞습니다. 검증하는 네.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숙련된 작가들이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책에서 나오는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초반에는 그런 이제 작년 말부터의 그런 뭐 태블릿 PC 보도라든가 네네. 이런 관련한 이야기들의 뒷이야기 같은 것도 살짝 나오지만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런 작가로 일한다는 게 어떤 뜻인가라는 그런 문제 제기도 나옵니다. 작가로 일한다는 네. 것.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작가라고 하는 일이 그 블랙겹 얘기도 했지만 사실 방송국 안에서 작가들은 다 프리랜서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송국에서 이제 작가 수를 예산을 줄이면서 작가 수를 줄이려고 한다든가 직격탄을 그렇죠. 입을 수 있죠. 네. 그 사실 혼자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겪은 일들도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다른 결이네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뉴스라고 하는 걸 만드는 데 있어서 작가는 어떤 사람인가라는 예. 것과 또 한 가지는 그럼 작가로 일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네, 이 방송 네.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그럼 그 작가들은 어떤 대우를 받고 이제 어떻게 될 수 있는가라는 예.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사실 작가 하면은 글 쓰고 그런 거를 생각하기 십상인데 사실 네. 방송국 안에서의 작가의 영역은 그렇죠. 굉장히 다양하기 네. 때문에 사람 관계도 많이 그렇죠. 해야 되고요. 맞습니다. 게다가 또 말씀해 주셨다시피 비정규직 프리랜서의 네. 신분이기 때문에 제약도 많이 있고 그만큼 그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문제나 뭐 사건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다루고 있다. 네. 자, 오늘은 제목이 아주 임팩트가 있는 영화와 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뉴스가 위로가 되는 이상한 시대입니다. 뭔가 둘이 좀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얘기 나눠봤어요. 다음 주에 만나뵐게요. 고맙습니다. 이게 일본말로 돼 있는 거라 가지고요. 목요일 아침 그나마 좀 낫네. 뭐 금요일 아침 약간 기뻐. 가장 기쁜 것은 토요일 아침. 일요일 아침 벌써 우울해지지라는 가사로 랩을 하고 있는 거예요. Check it out. 예. 예, 요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주인공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이거 내 얘기네라고 하면서 출근을 합니다. 근데 출근을 하면은 그 회사의 풍경이 어떤 식이냐면 일단은 이렇게 그 방 하나에 이렇게 직원들이 쭉 그 책상에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저쪽엔 부장님 네. 있고. 근데 여기서 이 직원들이 딱 출근을 해서
일단 딱 정각 뭐 이를테면 8시 반 출근 뭐 이렇게 하고 치면 그 시간이 되면 모두가 딱 이렇게 줄을 맞춰서 이렇게 체조를 합니다. 다 함께 소리를 내서 체조를 하고. 그래요? 예. 오늘도 매출 뭐 화이팅 이런 걸 해요. 일본 영화스럽네요. 그렇죠. 근데 한국에도 아마 그런 곳.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소개해 주실 영화 제목부터가 일단 너무 특이해서요. 네.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네. 원래 제목이 이래요. 이게 원래 제목인 거죠? 네.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라고 하는 제목인데 일본 영화입니다. 예. 그리고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사 그만두는 내용이에요. 이 영화 시작을 하면 초반에 이제 뭔가 약간 알 수 없는 영상 같은 게 좀 지나가고, 그러니까 어떤 남자랑 아이랑 둘이 하는 어떤 이야기가 잠깐 흘러간 다음에 본격적으로 영화가 시작하면 이제 TV에서 어떤 남자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TV에서 어떤 랩이 나오는 거예요. 네. 프로듀서 101 그런 건가요? 쇼미더머니 같은. 네. 네. 그래서 랩 가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월요일 아침 죽고 싶네. 화요일 아침 아무 생각 안 나. 수요일 아침 숨이 막혀. 랩으로 좀 해주시면 안 돼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와의 좀 기묘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와의 우정 이야기와 이 회사에서의 어려운 일이 쭉 진행이 되다가 어느 순간 이 친구가 사실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었던 거예요? 그런 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친구는 그럼 왜 나타났는가? 그 친구도 알겠다. 예, 약간의 이제 뭔가 이 추측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 주인공은 지금 이 험난한 회사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같이 펼쳐지는 영화고. 뭐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이거. 그럼 이게 잠깐만이라는 거는 일시적이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아니죠. 근데 그건 이제 영화를 보시면 후반부쯤에 이 잠깐만이 무슨 뜻인가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영화를 안 본 상태에서 이 잠깐만 회사 좀 관두고 올게 이거는 나 얼마 있다 다시 올 거야. 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문제는 여기가 이제 영업부예요. 그러니까 영업부서라고 하면 실적 때문에 굉장히 압박이 심한 곳인데 이 회사는 그중에도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 압박을 주는 회사인 거죠. 그래서 주인공은 굉장히 젊은 이제 이 팀에서 거의 막내쯤 되는 남자 직원입니다. 근데 이 직원은 이제 막 일을 배우는 상황이고 사실은 약간은 좀 이렇게 서툰 부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적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 윗사람이 계속해서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거나 구박을 하거나 구박을 하거나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자꾸 실수를 반복하게 되면서 더 크게 뭐 바닥에 엎드려서 사과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윗사람은 봐주는 법이 없고 그리고 이를테면은 이제 야근을 하는데 야근할 때도 뭐 택시비,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차비를 줘야 되는데 차비도 주지 않고 수당도 없고 그냥 자기가 일을 끝낼 때까지 마냥 집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 고향 집에서는 계속해서 뭐 언제 뭐 오니 뭐 거기 맛있는 케이크 집도 있다며 언제 한번 사와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주인공은 전혀 이제 그런데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근데 하루는 이제 그렇게 너무 심하게 혼난 다음에 이제 집에 가려고 퇴근길에 그 지하철역에 이렇게 서 있는데 지하철에 들어오는 걸 보는 순간 갑자기 너무 이제 자기가 이 괴로운 마음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이렇게 몸이 약간 기우는데 누군가가 그때 확 몸을 잡아채서 구해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가 구해준 남자가 야 누구야 하면서 갑자기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옛날 동창인 거예요. 그래서 나 누군데 야마모토인데 기억 안 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옛날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의 이야기를